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U23세 아시안컵 이제 준결승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은 경기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별 예선에서 시작하자마자 1, 2, 3차전에서 우리가 1승 1무 1패로 8강에 이제 호주와 만났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호주와 상대해서 이제 2대1로 승리했죠. 근데 이제는 준결승에 갈 때가 이제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이제 하늘전이 마지막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결승 티켓을 앞두고 있는 경기들 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번에 만약에 일본을 상대로 이기면 이제 중요한 경기들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자면, 신민아 선수의 결승골로 이민성호의 이제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다.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2대1로 잡고 이제 4강행으로 가고, 4강 진출, 이제 일본과 마지막 결승 진출 놓고 마지막 격돌, 이런 제목이 좀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포츠 서울에서 지금 이제 정다화 기자님이 일단 이 기사 제목을 좀 올라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이제 호주와 이제 아시안컵에서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다.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은 20일 같은 장소에서 일본과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일본은 8강에서 요르단과 승부차기 접전에 4강까지 올라갔는데 무조건 이제 진땀승으로 이어졌다. 일단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본 대표팀이 이제 요르단과의 승부차기 끝에서 승리를 했는데, 뭐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일본 대표팀이 요르단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죠. 근데 이번에는 대한민국과 호주와의 경기를 했을 때, 호주 대표팀과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1대0을 앞서가고 있던 찰나에서 전반 21분 만에 백가운 선수의 선제골과 또 후방에서 이어졌을 때 이제 후방에 봤을 때 이현용 선수가 경기력을 좀 봤을 때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현용 선수의 연결한 롱패스를 백가운 환상적인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키퍼를 호수어비로 만드는 득점에 성공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백가운 선수와 이제 이현용 선수가 공격과 수비의 진영에서 패스를 딱 올라오고 나서 롱패스를 딱 올라주고 나서 바로 이제 백가운 선수가 발리슛을 때렸는데, 근데 골키퍼가 거의 멍 때렸어요. 근데 골키퍼가 이걸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아쉽게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갖고 대한민국이 일단 선제골로 이어졌다가 1대0을 앞서가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후반전이 시작했을 때 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후반 6분에 루카 요바노비치가 제드 드류의 공간 패스를 받은 뒤에 홍성민을 따돌리며 슛까지 시도하면서 골망을 흔들렸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고전했던 경기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 대표팀이 일단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후반 6분 만에 동점골을 먹혔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바노비치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제드 드류 선수의 그 어시스트 하나 나오면서 1도움을 이어지면서 결국에 1대1로 동점까지 간데 성공을 했는데, 근데 수비 쪽에서는 좀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앞서 수비를 봤을 때 경기력이 좀 더 빨리 내려와 줬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 경기력의 압도적인 그 후방 빌드업이
내려와 있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드드류 선수가 좀 막으려고 했다가 막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긴 했고, 그 순간의 와중에 후방에 있는 우리 홍성민 골키퍼가 여기서 따돌린 다음에 바로 여기서 선제 실점한 게 그것 때문에 좀 잘못된 거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압박적인 수비를 좀 더 내려왔다면은, 거의 한 명이라도 좀 더 내려왔으면은 그냥 이 요바노비치의 그 동점골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골을 먹힌 거는 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홍성민 선수가 저걸 막았으면은 그냥 1대1 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냥 막아냈어야 되는데, 근데 후방 빌드업에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좀 내려와 있지 못해갖고 골문 안에 바로 그냥 빨려 들어가갖고 동점골 먹힌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순식간에 동점골 먹힌 것 때문에 좀 너무 실수가 있었고, 게다가 이민성 감독도 좀 한숨까지는 좀 나왔는데 한숨에 내뱉은 것 때문에 좀 문제이긴 했고, 근데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 쪽에서는 좀 더 내려와줘서 무조건 이 요바노비치를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채 결국에 동점골 먹힌 것 때문에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단은 동점골 넣은 것 때문에 좀 너무 열받잖아요. 근데 동점골 먹힌 것 때문에 열받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다시 한번 또 그 기회가 많잖아요. 후반전에 그 찬스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이제 강성진 선수가 신민아 선수의 그 패스를 한번 성공시키면서 바로 그 헤더까지 넣은 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더 가져온다면은 앞으로 이제 일본전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가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후방에 있는 우리가 좀 더 후방에 올라와서 역습을 한번 딱 올리고 그냥 패스를 한번 과감하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 호주전 때처럼 이렇게 막 실수하면 안 되고, 또 저번에 우즈베키스탄전과 경기를 했을 때도 항상 불안했던 수비 중에 진짜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조별리그 3차전 경기를 했을 때가 가장 불안했던 게 핵심 수비에 좀 더 내려와 줬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일본한테 여기서 막 후방 수비에 만약 내려와 있지 않다면 진짜 이거는 3점 실점이나 4점 실점할 게 뻔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후방에 내려온 선수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좀 더 수비를 좀 더 과감하게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탐탁지 않은 수비를 좀 더 보여줬다가는 그럼 나중에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수비를 좀 더 공평하게 좀 더 내려와야지만 일본 대표팀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일본한테 지면은 어떻게 되냐, 뭐 3, 4위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3, 4위전까지는 가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결승까지 가야 되는데, 일본한테 지면은 우리가 결승 진출 실패할 수도 있지만 3, 4위까지 가면은 또 중국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솔직히 말해서 일본 대표팀이 오이와 감독도 솔직히 말해서 경기력은 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일본 대표팀은 그래도 공격적인 빠른 역습이나 뭐 경기력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부족한 점이 없고,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좀 있는데, 일단 수비 쪽에 문제가 있긴 하고, 수비 쪽에 문제뿐만 아니라 미들 진영에서는 좀 더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전술까지는 좀 더 파고드는 그런 경기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도, 물론 우리가 그 경기력을 봤을 때
신민아 선수도 잘했긴 했고 강성진 선수도 잘했긴 했고 나머지 있는 우리 선수들은 좀 다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후방에 있는 선수들을 내려오지 않으면 나중에 일본 대표팀한테 먹힐 수 있다는 것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후방에 있는 선수들을 봤을 때 좀 더 과감하게 한 4-5명은 좀 더 집중적으로 맞고, 근데 만약에 마킹해갖고 상대가 어떻게 올라오든 간에 개인적인 공격적인 2명이나 상대 공격적인 2명이나 3명 정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봤을 때는 집중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상대가 일본 대표팀 선수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시바시 선수 같은 경우도 사이드 진영에 올라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측면 수비를 봤을 때는 6명 쪽에 수비를 좀 더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민성 감독의 그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작정 따라야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도 나중에 또 일본한테 선제골 먹히면 어쩌려고 하는지 그것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일본 대표팀이 먼저 선제골 먹힌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또 동점골 먹힐 수도 있고, 근데 일본 대표팀이 또 역전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일본 대표팀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갖고 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르단 대표팀이었으면은 여기서 실점한 상황에서 이어졌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점도,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수비의 역습을 좀 더 빈틈을 줘선 안 되고, 우리가 빈틈을 줘선 안 되고 후방 빌드업에 내려오는 선수들을 모조리 다 막아야 합니다. 근데 상대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수비를 좀 더 과감하게 따돌리지 못하게 하면 그냥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봤을 때도 역습에 있는 선수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올라오든 간에 무조건 탐탁지 않은 경기를 봤을 때는 그냥 개개인 프레싱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질 수 있다는 점도, 이거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지면 안 되죠. 절대 져선 안 되고 무조건 우리가 일본한테 역습을 허용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수비의 집중력을 좀 더 가져와야 한다. 수비의 집중력을 좀 더 가져와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에 있는 선수들을 좀 더 빨리 올라와가지고 그냥 롱패스를 하든 뭐 얼리 크로스를 하든 그냥 탭백 크로스를 하든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뭐 얼리 크로스를 딱 한 번 올려갖고 헤딩이나 뭐 발리슛이나 뭐 오버헤드 킥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나마 경기력을 봤을 때 흥미로운 경기를 또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2대0이든 3대0이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점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는 이 개인적인 그 크로스를 자체가 좀 더 읽혔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패스를 좀 더 가져왔더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없이 그냥 우리가 결승까지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승에 못 가면은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승에 못 가도 상관없지만 3, 4위전까지는 그래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가 뭐 3, 4위전 간다면은 뭐 중국과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결승에 가서 베트남과 만날 수 있고, 아니 뭐 중국과 만날 수도 있다고 봐야, 중국과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중국 아니면 베트남과 만날 수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잡고 결승에 가잖아요. 그럼 결승에서 이제 베트남과 이제 또 김상식 감독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할지, 뭐 집중적으로 그냥 아이디어를 좀 더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만약 여러분들 생각이라면 뭐 베트남을 상대로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베트남이 먼저 우리한테 이길 수 있을지, 그게 오히려 좀 중요합니다. 예. 근데 만약 그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면 실수 없이 가야 돼요. 무작정 우리가 뭐 실수 없이 간다면은 뭐 괜찮은데, 만약 실수가 이어지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상대한테 먹히잖아요. 압도적으로 우리가 패스적으로 우리가 좀 잘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근데 막지 못하면 우리가 또 맨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또 우즈벡 골 나온다, 뭐 아니면 레바논전 또 2점 실점 나는 거 아니겠지 생각하겠죠.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봤을 때 뭐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무조건 절대 실수해서 안 되고 또 절대 실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일본한테 먹히면은 진짜 골 사나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 망신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절대 실점해서는 안 되고 무작정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좀 더 가져와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물론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 대표팀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맨날 뭐 수비를 집중적으로 막지 못하면 이거는 뭐 감독 책임일 수도 있고, 일단 감독 책임도 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번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용표 해설위원님도 물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용표 해설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즈벡한테 2점 실점한 것 때문에 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잠 못 잘 수도 있겠지만, 근데 쓴소리까지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호주 대표팀의 경기를 봤을 때도 쓴소리 없이 그냥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물론 칭찬을 해줘도 못 미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일본전에서 만약에 칭찬 아니면 욕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는 그런 방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칭찬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영표 해설위원님의 말대로 우리가 이제 일본전에 어떻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지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이기면은 더더욱 우리가 이제 또 결승에 가서 이제 베트남과 상대해서 만약 베트남 상대로 이기잖아요. 그럼 우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승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베트남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진짜 강한 팀이라고 보거든요.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했죠.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또 보니까 모든 각 지역에 있는 그 컵 대회를 다 우승했고 엄청 세긴 세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방심해서 안 된다. 절대 베트남과 경기를 할 때 절대 방심해서 안 됩니다. 어느 때를 봤을 때는 때가 오면 바로 그냥 기회에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 때가 오면 기다리고 그때가 오면 바로 그냥 무작정 바로 역습 가야죠. 역습 상황일 때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역전골을 넣든 뭐 그냥 쐐기골을 넣든 간에 아무튼 우리가 집중만 잘해놓으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일단 우리가 일본전에 대비해서 뭐 이민성 감독의 일단 전술을 좀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민성 감독의 그 전략을 봤을 때
너무 약한 수비를 좀 더 데려오는데, 근데 약한 수비를 좀 키우면 안 돼요. 강한 수비를 좀 더 올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뭐 강한 수비를 좀 더 내려와 준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좀 수비를 좀 더 일평성 있게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비를 좀 더 공평하게 좀 더 내려오면 일본 대표팀을 순식간에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그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앞으로 이제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어떻게 잡아야 되냐가, 그걸 이민성 감독도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빨리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야겠죠. 예. 생각해야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일본 넘고 일본 잡고 이제 결승까지 간다면은 무조건 우리가 무작정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일단 이렇게 뭐 앞으로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가 일본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본 잡고 이기면 이제 결승 가서 이제 베트남과 만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결승 티켓은 단 2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이제 단 2장만 이제 결승 티켓을 놓고 베트남이 올라간다면은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일본 잡고 이기면 바로 이제 대한민국과 베트남 결승 대진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만든다면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작전된 그 계산에서 한치 어긋나면 안 되고, 게다가 뭐 베트남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될 수 있는 경기를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이민성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민성 감독은 맨날 이런 전술을 또 써갖고 해서 경기력을 또 지는 거 아니겠지 생각하다가, 근데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베트남전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일본전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것도 궁금해야 돼요, 진짜. 그것도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일본 대표팀의 그 핵심적인 공략법을 알아야 되고, 공격적으로는 빨리 올라가갖고 우리가 선제골을 넣든 뭐 아니면 동점골 말고 그냥 추가적인 득점을 해야 되든 간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럼 우리가 전략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지면은 3, 4위전 가는 게 진짜 불리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이기면 우리가 결승에서 베트남전에 이기는 순간에, 물론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을 잡으면 바로 우리가 U23세 우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베트남 대표팀 봤을 때도 핵심 전략인 선수들을 봤을 때 베트남 선수들은 무조건 이제 앞에 올라가갖고 공격을 또 빨리 올라오잖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봤을 때 베트남도 앞으로 이제 우승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대표팀 봤을 때 이민성 감독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는 집중력을 좀 더 넓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경기력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베트남을 잡아야 되든 뭐 일본을 잡아야 되든 간에 그걸 둘 중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는 순간 있다, 그럼 3, 4위전 가서 이제 또 중국과 만나잖아요. 그때 작년인가 그때 아마 중국한테 2번 연속 패배한 것 때문에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절대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입니다. 8시 반에 우리가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프리즘 라이브에서 이제 아시안컵 준결승, 이제 U23세 아시안컵 준결승을 같이 또 볼 거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들 봤을 때 이제 결승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일본 상대 잡으면
결승 가서 이제 베트남과 만나잖아요. 그럼 베트남을 상대로 잡으면 우리는 이제 우승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기대해 주셔도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남은 경기들을 봤을 때는 3, 4위전 절대 가는 건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생각해요. 3, 4위전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런 머릿속을 좀 더 그래야 합니다. 이미지를 좀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